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1919년에 누나 뭐 했어요?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어요? 야. 와 진짜. 아 그렇구나. 안 태어났구나. 19년도에 있었던 아주 크나큰 사건과 운동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일들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1919년도가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 말고 네네.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해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네. 전 세계가 난리가 났던 적이 2차 대전. 두 번 있죠. 그쵸. 누나가 방금 말한 2차 대전. 네. 말고 그러면 1차 대전. 그렇죠. 네. 네. 1차 세계대전이 1919년도에 끝났어요. 아. 1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얼마 안 됐네요. 끝난 지. 그럼요. 되게 옛날 얘기인 줄 알았네. 옛날 얘기는 해요. 안 태어났다며. 그래. 그래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네네. 이게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잖아요. 네. 그죠?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전쟁을 했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죠? 네.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는 건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승전 입장에는 패전국한테 네네. 보상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패전국들이 그동안 했던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패전국들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도 독립을 시켜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겪었으니까 경제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고, 네. 하는 여러 가지들을 여러 국가가 승전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일어났어요. 학교 폭력이 일어났어요. 이제 애들도 학교 보내고 하니까. 네. 그럼 학폭위가 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보호 조치라든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모여서 하는 것처럼 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굉장히 알아듣게 설명 잘했어. 나 지금 여기서 되게 마이크 잡고 네밖에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아니요도 해봐요. 아니요. 할 줄 알아요. 아니요. 그래요. 이제 승전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어디서 했을까요? 미국에서 했을까요? 중국에서 했을까요? 에이씨. 계속 얘기해봐요. 한국은 아니잖아. 한국은 아니죠. 미국. 네. 미국에서 했을까요? 그러면 미국은 승전국이었을까요? 패전국이었을까요? 중립국이었을까요? 맞든다. 승전국이었을까요? 패전국이었을까요? 승전국이었겠죠. 미국은 한 번도 패전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물론 베트남 전쟁에서는 졌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도 미국이 졌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1차 세계대전에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할까요? 화해, 협력 그런 거를 하기 위한 회의를 어디서 했냐면 파리에서 했어요. 오. 프랑스 파리에서. 네. 그때 승전국장이 이제 미국. 근데 그래서 그런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거든요. 파리 강화 회의 들어봤어요? 들어온 것 같아요. 강대국들이 화해하는 네. 거. 파리 강화 회의.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승전국들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지만 뭐뭐 있었어요? 승전국들이 네네. 미국도 있었고 네. 프랑스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네. 연합국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패전국들 혹은 승전국들도 포함해서 식민 지배를 제국주의가 하고 있는 식민 지배를 이제 독립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식민 지배는 부당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 줄 거라는 희망을 이제 네. 여러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들에서 가졌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그런 거를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네.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윌슨인데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네. 민족 자결주의가 뭐게요? 민족이 스스로 죽는다 이러면 안 된다. 자결 이거 아니다.
결정. 그치. 모든 민족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오.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걸 윌슨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가 자결이 아닌 거지. 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막 독립하겠다고 막 외치시던 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자결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약간 이런 상황이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최강대국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도 뜨끔하지 않을까?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이런 게 생기는 시기였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희망이 생기는 시기에 이제 우리 민족 지도자들도 네. 그러면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때마침 2월 8일 날 네. 일본의 수도가 어디게요? 뭐야 이거 교토. 대답이 늦게 나오면 어떡해. 지금? 지금. 도쿄. 도쿄죠. 나 도쿄랑 교토가 너무 헷갈려. 그럴 수도 있겠다. 가봐야 알지. 데려가. 가면 안 헷갈릴까. 행님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뭐 어쨌든 도쿄. 그때도 수도가 도쿄였어요. 도쿄 한가운데서 네. 우리 이제 나라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의 민족의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네네.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경찰 오기 직전에 도망가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6월 8일에. 2월 8일에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학생들끼리. 네네. 그러니까 15, 16, 17 멋있다. 혹은 많아봐야 20? 네. 요즘에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애송이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 독립선언서를 외쳤다. 네. 만세도 외쳤다. 그 적의 심장부 도쿄 한가운데서. 와 진짜 대박 멋있다. 멋있죠? 와 소름. 멋있잖아요. 굉장히 멋있잖아. 민족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쪽팔리지. 왜? 지도자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지가 잘못한 거지. 그 사건이 쪽팔리면 되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쪽팔린다고. 부끄러워진 거지.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파리 강화 회의도 열리고 있다는데 이럴 때가 아니야. 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3월 1일 날에 네. 모여서 우리도 똑같은 걸 하자. 그걸 한 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민족 대표 몇 명이 모였게요? 33명. 오 그래요, 맞아요. 민족 대표. 나 이렇게 잘 알면 안 되는데. 아니 잘 알아도 돼요. 그래요? 그 중에 한 분만 얘기해봐요. 안창호. 모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했대. 그래요. 30분이 모였어요. 이 33분이 모여가지고 네. 그러면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우리는 만세를 외치고 탑골공원에 대학생들 네. 혹은 고등학생들이 이제 인쇄를 한 대한독립 만세 용지를 가지고 이제 모여서 사람들한테 뿌리고 태극기도 뿌리고 해서 만세 시위를 하자. 네. 만세 시위를 지금의 촛불 집회처럼 만세 시위를 하자라고 했고 대학생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2월 8일 이후에 와. 모으기 시작했고 이때 에피소드가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나도 EBS인가 어디서 봤는데 뭐냐면 독립 이거를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독립선언서를 네. 인터넷에 치면 독립선언서 나와요. 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인쇄소에서 밤에 네네. 몰래 일본 순사들 몰래 해야 되잖아. 그쵸. 인쇄를 들키면 안 되잖아요. 3월 1일 날 만세운동 한다는 게 일본 순사들 귀에 들어가 봐요. 만세운동 하겠는가. 안 되잖아. 그쵸. 몰래 밤에 하는데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경찰이 네. 인쇄소가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일본 놈이 니네 뭐 하는 거야? 아니.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조선인 경찰이죠. 근데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일 경찰이죠. 그렇죠. 뭐 하는 거야? 물 탁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막 이렇게 인쇄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달라. 네네. 니도 조선 놈이지 않느냐. 한 번만 눈 감아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때 이 조선인 경찰이 그 자리에서 다 때려잡고 인쇄를 못하게 했다면 3일 운동이 없어졌겠네.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다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우와. 눈 감아줬대요. 그래서 일단 프린트를 막 한 거예요. 프린트를 막 해서 이제 3월 1일 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래서 이제 분분해요. 그러니까 33인이 처음부터 태화관에서 하려고 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탑골공원에 뒀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나는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애초에 탑골공원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네. 33인이. 네. 그래서 33인 대표가 탑골공원으로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 모여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만세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태화관으로 갔고 태화관에서 모여서 만세 하고 이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자수를 합니다. 경제 신고를 해서. 네. 일본 뭘 잘못했는데 자수를 해? 우리가 치안유지법 위반을 했다. 독립운동 만세운동 그러니까 집회법을 위반을 했다. 그때 당시에 집회법이 네? 조선인들은 집회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아. 일본 법상. 네. 그래서 우리가 집회법 위반을 했다. 그러니 우리 잡아가라. 근데 여기서 왜 잡아가라 했을까요? 도망가도 되는데.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아니에요. 잡혀가야 만세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전국에 퍼질 거죠. 이거는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거에 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떡해. 잡아가라 이거예요. 잡아가. 집시법 위반해서 잡아가. 집회시위법 위반해서 잡아가. 대신 집회시위법을 크게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풀려날 거라 보고 잡아가 라고 하셨겠죠. 네. 잡혀가셨어요. 근데 그때 SNS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어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뻐꾸기를 날릴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대학생들은 모르는 거야. 잡혀간 걸. 대표님들이 잡혀간 걸 모르는 거지. 어떻게? 그러면 이 민족 대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족 대표 33인이 우리가 안 오면 거기에 많이 모여있던 군 집회에 있는 군중들이 진 해산을 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 판단 미스인 거지. 우리의 대학생들을 무시한 거죠. 우리끼리라도 하자. 안 오시니까.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동안 담고 있었던 울분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가두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있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러면 구두 닦고 있던 구두 닦기가 어떡해. 같이 만세! 그러니까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왜냐면 그동안 조센짓 하면서 막 두들펴고 막 길에서. 왜냐하면 즉결처분권 태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이 바로 처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할 수 있었다고. 지나가다가 경찰이 지나가다가 재판을 하는 거야. 너 태형 2대 이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쌓여 있겠어요 울분이. 그래서 그 쌓여있던 울분을 다 같이 이제 어떻게 군중심리라고 하나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가 이제 쩌렁쩌렁하게 학교에도 울리고 다 나왔겠네. 관공서에도 울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던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도 같이 나와서 그때 이제 그 학당에 있는 외국인 성교 말렸대요. 너네 지금 나가면 죽는다. 말렸지만 지금 죽더라도 나는 만세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셨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만세운동이 서울에서만 일어났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평양, 부산, 대전 동시에?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어떻게?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였어? 그렇지. 왜냐하면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네네. 부산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충청도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하니까 이게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월 1일에도 3월 2일에도 3월 3일에도 3월 4일에도 3월 5일에도 이게 3월 1일부터 한 3월 초순까지는 도시 지역을 위주로 했지만 그 만세 소리가 도시에만 들렸을까? 농촌, 공장 이런 데도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3월 말이 되면 이게 농민들은 더 심했거든요. 땅 뺏겨, 쌀 그렇죠. 뺏겨, 더 배고팠단 말이에요. 더 울분이 심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만세 시위를 했다면 농촌으로 확산이 되면 태극기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낫을 들고 나오는 거야 이제. 곡괭이를 들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일본 순사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폭력 투쟁으로도
바뀌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니지. 그치. 어쨌든 처음에 우리는 비폭력 평화로 만세를 했지만 일본 놈들은 가차없이 총을 쏘고 칼로 베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한 4명이서 4인 삼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네. 잡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태극기를 들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 태극기를 들고 하면 그때의 광경을 묘사를 하자면 일본 놈이 총을 쏴요. 한 사람 죽어. 같이 가는 거야. 지지 끌면서 팔을 잘라 오른손을 잘라 그럼 왼손에 태극기를 들어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7,500여 명이 살해를 당했고 16,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검거된 사람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만 한 46,000명 정도 이렇게 체포가 되고 한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온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시위가 클 줄을 모르는 거야. 한 달 내내 계속 죽고 계속 잡혀가고 하는데 한 달 내내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당황한 거죠. 뭐야? 그러면 멈출 줄 알았는데 뭐야? 두드려 패고 죽이고 하면 밟으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더 나와. 사실 어떻게 보면 착취가 목표인 애들이잖아요. 그쵸. 착취할 조선인들을 다 죽이고 나면 뭐 착취할 건데. 그쵸.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럼 바꾸자. 이렇게 더 두드려 패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네. 좀 사그라들고 나면 요것들이라고 합니까? 좀 그런데 내가 지금 일본 놈이 된 거야. 요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잡아놨던 사람들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역사책, 한국사책에 보면 1910년대, 1910년에 우리나라 뺏겼으니까 1910년부터 1919년도까지는 나라를 이렇게 완전 강압, 막 보이면 두드려 패고 선생도 칼 차고 다니고 신문 방송 아무것도 안 되고 조선인이 만든 신문사 안 되고 조선인이 만든 회사도 안 되고 조선인이 학교 다니면 무조건 일본말만 써야 되고 막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다면 1919년도 3월 이후로는 네네. 좀 바뀌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신문사도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이 뭐 집회 시위도 조금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면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출판도 할 수 있게 책도 낼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선생님이 칼 차고 다니는 건 칼을 좀 안 차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1910년부터 1919년도까지를 무단 통치 시기라고 하면 1919년 이후부터는 문화 통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뭐가 문화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입힌 거지. 아이씨.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 통치가 아니라 기만 통치가 시작돼요.